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우크라이나 여성들. 고향은 파괴되고 가족은 흩어지고 사랑하는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새 삶을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탈출이 아닌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지구 반대편 낯선 문화의 나라로 이끄는 걸까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이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한드로 보로노프입니다.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스페인 출신 기자예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이미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갈라놓았어요. 제 일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산 스마트폰을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닙니다. 화면에 작은 금이 가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이 휴대폰에는 제가 방문한 곳에서의 모든 인터뷰, 사진, 메모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제 두 번째 두뇌 같은 거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상사가 놀라운 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상사가 흥미로운 것을 들었다면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할까요?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온라인에서 본 한국 드라마와 K-팝 스타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사에게 그건 진짜가 아닐 거라고, 아마 그들은 그저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진지해 보였어요.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 여성들과 대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리비우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세상은 회색과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이 빈들판 위로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전쟁은 한때 아름다웠던 이 나라를 슬프고 조용한 곳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작은 마을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많은 집들이 폭격으로 인해 창문이 깨지거나 지붕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쟁은 이곳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이 여성들이 단순히 환상을 쫓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요? 리비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차역 근처의 작은 카페로 직행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5명의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그들 모두 전쟁에서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공기 중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여성들은 둥근 탁자에 앉아 뜨거운 컵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작은 미소로 저를 환영했어요. 올레나라는 여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전쟁 전의 교사였어요. 6개월 전 그녀의 남편은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신이 꿈꿔왔던 안전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목소리는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전이나 공습 경보가 없고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이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진정한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마리아의 오빠는 폭탄이 그들의 아파트 건물을 강타했을 때 사망했습니다. 소피아의 아버지는 그의 마을이 공격받았을 때 실종되었어요. 각 여성은 한국에 대해 마치 그곳이 이러한 끔찍한 손실에서 치유될 수 있는 곳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본 한국 영화들, 사용해 본 한국 제품들, 한국의 안전한 거리와 조직적인 사회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들은 진정으로 한국이 질서, 안전, 그리고 전쟁이 그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재건할 기회와 같은 특별한 것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어두워지자 밖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카페의 지하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어둑한 빛 속에 앉아 이 여성들이 서울에서의 평화로운 밤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희망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리비우의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며 올레나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이 여성들에게 단지 한 국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것은 전쟁이 그들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안전, 평화,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대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많은 국가에서 보았듯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 여성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희망이 새로운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본 결단과 용기를 생각하면 아마도 그들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를 방문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오래된 노트북과 한국산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늑한 카페에서 이반이라는 우크라이나 남성을 만났어요. 이반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반은 전쟁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슬프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깨끗한 거리, 정시에 운행하는 버스와 기차, 그리고 좋은 병원들이 그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빛과 같다고 했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제 오랜 친구인 카테리나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8년 전에 한국인 사업가와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카테리나는 솔직하게 한국이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정확히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가 있지만 안정성, 질서, 그리고 사람들 간의 진정한 유대 관계도 있다고 했어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한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마르타를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으로 이주해서 진호라는 한국인 남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다른 문화를 조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마르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전쟁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사람들, 기술, 그리고 조직화된 사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이 작은 제스처는 두 개의 다른 문화가 어떻게 함께 모여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우크라이나 여성인 안나는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의 삶이 예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고 인정했어요. 언어가 어렵고 집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고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라는 한국인 기자는 일부 한국 남성들은 단지 아내를 찾고 싶어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많은 고통을 겪은 이 여성들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감정과 희망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도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정한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전쟁과 고통에 관한 뉴스는 많지만 희망과 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와 한국에서 새 삶을 찾으려는 그들의 결심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많은 기회와 질서와 안전을 제공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실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한국과 그들이 직면할 실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그들의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망과 결심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30대의 율리아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전쟁에서 오빠와 남편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기업들에게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율리아는 조용히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절대 잊을 수 없지만 이곳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녀가 상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우크라이나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주인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여성과 결혼한 우크라이나 요리사였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특별했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스타일과 우크라이나의 따뜻한 느낌을 결합했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사진과 주요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이미지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한국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과 문화를 통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사람들이 단지 먹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집을 만들기 위해 온다고 설명했어요. 이 순간은 저에게 두 개의 매우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양쪽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엘레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인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꽃집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엘레나는 마치 전쟁의 어둠 속에서 빛의 광선처럼 빛나는 하얀 백합을 조심스럽게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 송이의 꽃을 건넸어요. 엘레나는 부드럽게 자신이 선택한 길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감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꽃집을 둘러보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여성들은 단지 전쟁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이국적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강인함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엘레나의 꽃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꽃을 다루는 섬세한 방식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각 꽃에 우크라이나 전통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꽃을 가꾸는 모습에서 저는 새로운 장소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꽃들은 저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도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한국 고객들이 자신의 꽃 장식 스타일을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한국의 미적 감각을 자신의 작업에 통합시켰는지 설명했어요. 그녀의 꽃집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작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느꼈어요. 제가 취재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희망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전쟁 취재를 위해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번 취재는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용기, 회복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이 여성들이 꿈꾸던 완벽한 새 삶과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으로 이주하는데 그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TV 프로그램이나 K-팝에서 나오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한국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대표했어요. 안전, 질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했어요. 기차가 항상 정시에 운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걸었죠. 병원들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단지 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특성들이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호텔들, 아늑한 카페들, 그리고 밤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저에게 이 여성들이 경험한 어두운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리아와 같은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새로운 곳으로 가져오고 있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하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우크라이나 커뮤니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약 20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고국의 소식을 공유하고 한국어 학습 경험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 중 한 여성인 나탈리아는 어려운 순간에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이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웠죠. 하지만 이 커뮤니티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도 제공합니다.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져요. 저는 진정한 보도가 단지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 뒤에 있는 인간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용감한 여성들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에 대해서요. 기자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제 관점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회복력과 용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표면적인 뉴스 너머에 있는 진정한 인간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제가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수록 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안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은 여전히 컸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어가 종종 그려내는 완벽한 새 출발의 이상과 일상적인 어려움의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큰 변화가 그렇듯이 한국으로의 이주도 단순한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복잡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용기, 결단력,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은 인간 정신의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들어야 할 진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빛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손님들도 요리사가 메뉴에 추가한 한국 요리를 맛보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레스토랑 주인은 음식이 문화 간의 첫 번째 다리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음식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전체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중 한 명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만 그들이 배우는 모든 단어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 가족들이 많은 것을 잃은 이 여성들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호의 부모님은 마르타를 딸처럼 대하며 그들의 집을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같은 언어를 잘 말할 수 없었지만 친절한 제스처와 인내심으로 소통했습니다. 마르타는 한국 가족이 자신이 잃은 것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다시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즉 소속감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또한 공원에서 함께 노는 양국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재미있게 놀기 위해 같은 언어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작은 우크라이나 소녀가 한국 아이들에게 고향의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은 답례로 자신들의 게임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율리아는 놀이터를 지켜보며 아이들이 우리에게 연결이 얼마나 단순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차이점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함께 놀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이야기들은 단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전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문화가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 행사는 한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이주민들과 지역 한국인들이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양국의 전통 의상, 음악, 춤이 공존했어요. 한 젊은 한국 음악가는 우크라이나 민요를 한국 전통 악기로 연주했는데 그 소리가 놀랍도록 조화로웠습니다. 옆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국인들에게 전통 자수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인 요리사가 우크라이나 요리에 한국적 해석을 더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무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양국의 전통 춤을 배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조직한 미하일은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문화적 차이는 약점이 아니라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자로서 이런 문화적 연결을 기록하는 것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갈등, 전쟁,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분열에 대해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통합의 순간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 기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어요.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문화 간 다리를 놓는 것은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죠.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고 문화적 오해는 불가피했으며 통합의 과정은 때로는 두 문화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었어요. 미디어는 종종 이런 교류의 순간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순간들, 공유된 식사, 함께하는 언어 수업, 아이들의 놀이, 이 진정한 연결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완벽한 통합이라는 이상과 일상적인 현실 사이의 간격이 있을지라도 이 순간들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인간으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문화 간 진정한 이해는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끔찍한 상실 이후에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남편을 잃은 전직 교사 올레나를 기억했어요. 그녀가 한국에서의 평화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이 어떻게 빛났는지도요. 저는 서울에서 자신의 언어를 가르치는 율리아와 아름다운 꽃집을 가진 엘레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여성들이 경험한 슬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저는 그들의 강인함과 한국에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야기는 단지 전쟁과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썼어요. 그것은 인간의 회복력, 즉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엘레나의 꽃집에 있는 사진들을 포함시켰어요. 어둠 이후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빛나는 하얀 백합들이 있는 꽃집이었죠. 저는 공유된 식사를 통해 문화가 혼합되는 우크라이나 레스토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르타와 진호의 이야기를 전하며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제 보고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희망에 관한 강력한 이야기였어요. 6개월 후 저는 올레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국으로 이주해서 서울의 한 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교실 앞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녀 뒤로 교실 벽은 우크라이나와 한국 모두의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죠. 올레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맙다고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곳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안전하고 존중받고 희망적이라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 여성들이 불가능한 꿈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있던 것이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치유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현대적인 편리함과 따뜻한 인간성이 혼합된 이곳에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정확히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일기에 때로는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 아니라고 썼어요.
때로는 어둠 이후에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여행할 용기를 갖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로서 이 경험은 저에게 제 직업의 진정한 가치를 상기시켰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두운 측면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찾아낸 희망과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단지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도 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한국에서의 새 삶이 모든 도전을 즉시 해결해주는 마법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 여성들이 여전히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과거의 상처라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여성도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통합은 고통 없이 일어날 것이고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축하의 이유가 될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성들이 직면한 모든 도전 속에서도 그들이 찾은 희망과 힘이 진정한 영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